일본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각에서는 일본은 달러 스와프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약점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러와 가치 하락은 미국 위의 금융기관의 재무에 타격을 주는 위험 요소입니다. 더욱이 달러화 약세 진행과 동시에 달러화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국면에서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달러 확보에 일제히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기축통화인 달러부터 확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본인들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수중에 들고 다니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달러 자금을 조달하여 달러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일본 은행들은 달러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행동이 달러 부족을 낳고 또한 달러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에 있어서 달러 조달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약점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인 리먼 쇼크 때나 2020년의 C19 감염증 쇼크 때에도 금융시장 혼란을 계기로 달러 조달이 어려워져 달러 조달 비용이 많은 나라에서 급상승했습니다. 2020년 경우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각 중앙은행과의 스와프 협정을 확충하고 대량의 달러를 풀면서 이 같은 사태는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됐습니다. 이때 일본은 FRB에 의한 주요 달러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확대 등을 계기로 향후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달러화가 크게 약세를 보일 경우 오히려 달러 보유를 꺼리면서 달러 확보 움직임이 둔화될 것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에서 현저한 달러 약세 또는 달러 폭락이 발생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향후 달러 패권 저하나 달러화 약세 예측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들은 당장 달러를 확보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달러로 표시된 금융자산이나 재화가 세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언뜻 보기엔 모순된 것 같지만 달러화 약세 현상과 달러 부족, 달러 조달란이 공존하는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달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그 롤오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불안이 높아지게 됩니다. 롤오버는 금융기관이 상환 만기에 다다른 채무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히 단기 달러 조달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은 롤오버를 할 수 없게 돼 달러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관은 빌렸던 달러를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 이미 평가 손실이 난 달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매각 손실로 인한 손실이 확정됩니다. 이런 경로에서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는 악화됩니다. 일본에서도 대기업들은 달러채 발행이나 채권을 담보로 일정 기간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리포트 같은 안정적인 달러 조달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중견 중소은행들은 스와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달러 조달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일본의 은행들은 달러 부족이나 달러 조달난 국면에서 재무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18년 4월에 발표한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문제에 관한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 및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달러 조달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먼 쇼크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가운데 세계 주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자기 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등의 숫자로는 파악할 수 없는 취약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은행 이외의 은행이 안고 있는 달러 유동성 문제입니다. 유럽 또는 아시아 은행들은 이들 글로벌 지점망을 통해 주로 달러를 조달하지만 단기 조달, 특히 외환시장 스와프 거래를 통한 조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환경이 핍박해지면 은행은 달러의 롤오버가 어려워져 달러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보유한 달러 자산의 투매를 유발함으로써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나쁜 경우엔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유, 금 등 각종 상품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거래되는 것이나 무역, 금융, 신흥국의 회사채 등에서도 달러화로 표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일본처럼 초저금리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달러 자산을 매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스와프를 포함한 파생 상품을 통해 단기 달러 조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곳은 일본의 은행들입니다. 스와프 거래를 통한 달러 조달은 여타 단기 달러 조달 수단인 리포 시장이나 은행 간 시장과 비교해도 더 불안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을 때 스와프는 신뢰할 수 있는 달러 조달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외화 안정 조달 비율은 고객성 예금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개선 경향에 있지만 일본 지역은행의 외화 조달 구조는 대기업과 비교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안정된 외화 조달 수단인 고객성 예금의 비율은 2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스와프나 단기 조달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트레스 시에는 외화 조달에 지장이 생겨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시 증권의 매각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주된 투자 대상인 일본채의 이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보다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달러채 등의 투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때도 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스와프 시장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담당해온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국제은행 규제의 영향으로 스와프 시장에서 강한 달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일본의 은행들이나 기관 투자가에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헤지 펀드나 소버린 웰스 펀드 등입니다. 일본 금융기관이 스와프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할 때 이들 외의 기관이 공급하는 외화의 비중은 현재 70%에 이릅니다. 그러나 일본 금융기관에 달러를 공급하는 이들 비은행들은 미국의 은행과 비교하면 변동이 꽤 심한 것이 통례입니다. 시장이 혼란한 국면에서는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달러를 공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금융기관의 스와프 시장에서의 달러 조달은 이전보다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 특히 일본 은행들이 취약한 달러 조달 구조를 가진 가운데 달러 폭락과 함께 금융시장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막히는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의 은행들은 달러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은행의 경영 불안과 달러 자산 투매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먼 사태 직후에도 달러 조달의 어려움과 달러 부족이 무역 금융을 정체시켜 실물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화를 불렀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국제은행 규제가 강화되고 자기 자본이 쌓였지만 안타깝게도 달러 조달 구조의 취약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인민원의 확대 등에 따라 향후 달러 패권의 저하 예측으로부터 달러 하락이 발생하면 일본의 금융기관에는 큰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혼란으로부터 달러 조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본의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금융기관에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금융 상황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금융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